오늘의 문학 낭송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어디에서든 멈추지 않고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 여기 비슷한 기간 동안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동시에 퇴사를 한 2명의 직원이 있다. 그들은 마지막 날 회식을 하며 서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1. 나는 이 회사에서 참 얻은 게 많지. 2. 나는 이 회사에서 시간만 버렸어. 장면을 바꿔서 여기 있는 대학에서 같은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던 2명의 학생이 있다. 그들은 졸업하기 직전 마지막 날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 나는 교수님께 참 많은 걸 배웠지. 2. 나는 학교에 다니며 시간만 낭비했어. 이게 과연 일부의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장면일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부모에게서 자랐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부모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받았지 라고 말한다. 대체 이유가 뭘까?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는 2 사람이 존재한다. 하나는 좋은 점만 바라보는 사람, 나머지 하나는 나쁜 점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전자는 어디에 가든 배울 점만 바라보고 후자는 비난할 점만 바라본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전자는 내면에 배운 것만 쌓이고 후자는 비난한 것만 쌓인다. 그게 반복되면 그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 물론 단점도 지적해야 하고 나쁜 점도 볼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은 잊지 말자. 모든 인간의 현재는 결국 내가 자주 보고 듣고 느낀 것의 합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제각각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 사랑의 가치를 배웠어. 역시 사랑은 최악의 시간 낭비야.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내 일상을, 그렇게 하루하루 모인 일상은 내 운명을 결정한다. 동물을 구하는 표현의 남발은 자존감을 망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이게 맞죠?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며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건 자존감 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좋지 않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의 인생과 생각은 결국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 1. 자기 의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 2.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안심이 되는 사람. 3. 칭찬이나 인정을 받아야 움직이는 사람. 그런 말이 습관이 되기 전에 이런 확신의 말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자신을 위해 좋다. 1.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2.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이게 그것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4. 제가 찾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그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의 의견이나 생각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상대의 생각을 아는 것과 상대의 결정을 기다리는 행위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분명한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것과 늘 의지하며 움직이는 건 다르다. 그 일의 결과까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의지하라. 자존심이 탄탄해져야 가능성도 높아진다. 부모에게 이 말을 듣고 밝게 잘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 이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자꾸만 사소한 이유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다가 결국에는 무단 결석을 습관처럼 반복하며 나중에는 학교를 그만둘 위기까지 경험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설마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믿었죠. 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이 깨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순식간에 학교와 학원을 가지 않는 아이가 되죠. 이유도 정말로 다양합니다. 비가 와서 학교에 가기 싫다. 화장을 하기 귀찮아서 학교 가기 싫다. 그냥 학교에 갈 기분이 아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 집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전하는 글을 잘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학원 하루 정도는 빠져도 괜찮아. 힘들면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 바쁘면 숙제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되면 아이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인 성실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이에게 굳이 성실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조퇴하고 나중에는 아예 무단 결석까지 하는 아이의 시작에는 이렇게 부모의 성실성이 결여된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성실성을 갖춘 좋은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의 성실성을 길러줄 10가지 말을 소개합니다. 직접 써서 혹은 출력해서 냉장고에 붙이셔도 좋고 하나하나 써서 아이 필통에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1. 모든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성실한 태도가 최고의 무기지. 2. 네가 견딘 시간이 너의 능력을 증명할 거야. 3. 처음부터 눈에 띄는 아이는 없어. 뭐든 성실하게 참여하다 보면 선생님과 친구들 눈에 띄는 거야. 4. 너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 다만 참고 견뎌야 보여줄 수 있지. 5. 힘들 때 참는 건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지. 견디고 나면 그게 뭔지 알 수 있어. 6. 성실한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무리하지 않게 해주는 거야. 7. 잠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깨어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게 핵심이야. 8. 잠깐 흔들려도 괜찮아. 다시 중심을 잡으면 되니까. 9. 자연은 아주 긴 호흡으로 푸른 나무를 멋지게 길러내지. 10. 게으른 사람에게는 인생이 짧지만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늘 넉넉한 거야. 사랑받고 밝게 잘 자란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돈과 온갖 교육시설이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 나아지겠다고 결심하고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할 때 아이가 살아갈 세계도 끝없이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매일 5분 2달만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필사를 하면 내 언어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커지면 아이는 저절로 커지죠. 그래서 세계 철학 전지 필사단을 네이버 밴드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필사를 나누면 끝까지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밴드는 제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김종원 작가. 아들과 엄마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후반장 365 인문학 달력 시작과 과정의 모든 것을 담자.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